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해보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 당국이요.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이 한국 탈북인들이 보낸 전단 때문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네, 지난 7월 9일이었습니다. 네. 통일신보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대외용 주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권이 추구하는 대북 정책의 진상을 밝힌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네. 기사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북한에 유입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첫 발병 지역이 군사 분계선과 가까운 전방으로 확증됐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있었다는 거고요. 네. 이것은 우리 경내에 확산된 악성 전염병이 광기를 띠고 강행되고 있는 탈북자 쓰레기들의 비상살포 망동과 무관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좀 원색적인 표현입니다만 네. 이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네. 한번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자, 먼저 대남 선전 차원에서 한 건지 아니면 조사 결과가 실제로 그렇게 나왔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대외용 주간지를 통해서 네. 내용이 전달됐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을 얘기를 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체적으로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외용이 아니고 네. 국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 일단 첫 번째, 북한 당국이 그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했다는 겁니다. 네.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작성한 코로나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1군단 2사, 이게 이제 강원도 금강군에 있는 사단인데요. 네. 그 군인 가족 어린이가 전현 지역에서 남조선 적지물자를 최초로 접했고 이것을 평소 집에 자주 오가는 군인 하전사에게 전달했는데 그와 접촉한 군관이 출장으로 수도 평양에 들어간 것이 코로나 확산의 근원이 됐다. 아, 이게 보고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구체적이네요. 예, 그리고 굉장히.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접경 지역 군인 가족들의 해이함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 이 사안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군인 가족에 대한 지도를 담당한 부대 가족 지도과를 전면 검열해야 된다는 제의서까지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서 올렸다는 것이죠. 네. 자, 이것 때문에 최근에 무력총사령관 명의로, 무력총사령관은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예. 최전현 부대 정치부 가족 지도과에 대한 집중 지도 사업을 실시하라는 명령이 하달됐고 실제로 7월 11일부터 총 정치국이 최전방의 육군 군단, 해군 전대 그리고 공군 전단 예하의 정치부 가족 지도과에 대한 네. 집중 검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군인 가족들 내에서는 금강군 이포리에서 적지물자를 최초로 접촉한 어린이와 그 가족은 지금 어디론가 실려간 상태라거나 또는 1군단 이 사단 가족 지도 과장은 해임 철직될 것이라는 식의 소문이 돌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걸 보면 결론적으로 내부 보고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이고요. 인민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네. 듯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대남 선전용이 그런 것 아니라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네. 건데요. 자, 문제는 코로나뿐 아니라 지금 북한에서 결핵이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한국 정부 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18일이었습니다. 이때 강원도 주민이 제보해온 뉴스에 따르면 이제 도 비상방역사령부겠죠. 예. 도 비상방역사령부에서 강원도의 최근 결핵 환자들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것이 남조선 적지물자 때문이라고 하면서 예. 강원도에서 7월 한 달 동안 기관 기업소들과 학교 그리고 유치원 타가소에 이르기까지 전 단위에서 결핵 환자 조사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코로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조선 전단 때문에 지금 결핵 환자들까지 늘고 있다는 주장이죠. 그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도비상방역사령부에서 주장한 내용이 남조선에서 보낸 적지물자를 먹으면 네. 아마 이게 여러 가지 물자들이 있나 보죠. 이걸 폐결핵을 비롯한 온갖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했고 남조선의 공화국 말살 정책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네. 대외적으로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특히 군사 그 아. 분계선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네. 남조선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물자들을 음. 손대거나 먹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주장들을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요. 사실 지켜보는 입장에선 좀 황당한 주장이죠. 이게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요? 사실은 네. 중앙비상방역사령부에서 지난 4월과 5월 그 평양에서 급격하게 코로나19 환자가 네. 늘어나는 것에 대한 자체 조사와 분석을 이미 아.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저희들이 예. 5월 중순 당시 상황을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창건절 열병식 이후에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거고 내부적으로 쭉 조사해온 바에 따르면 가장 처음 그 감염 증세를 보인 사람들은 평양상업대학 또는 이제 장철구 평양상업종합대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거기에서 나온 10명이 최초였다고 했습니다. 아. 그 당시 조사에서는. 예. 그리고 중구역 그 당시 열병식에 동원됐던 중구역 그 바닥대열에 있었던 인민반 20여 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염이 됐다. 이렇게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조사 내용을 보면 또 재미있는 것이 5월 1일 날 네. 열병식에 참여했던 평양시 대학생들과 근로청소년들 가운데 그 하여간 행사에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들과 함께 네. 김정은 위원장이 당시 5월 1일 날 기념 촬영을 어, 합니다. 그러니까 기념 북한에서 촬영이요? 말하면 1호 행사를 한 예.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 가운데 이 그 평양상업대학 출신 대학생이 한 명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 아니라 예. 당시 1호 사진을 찍은 그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 평양시 대학생들 가운데 한 5일에서 7일 정도 휴가를 받아서 각 지역으로 휴가를 다녀왔는데 이들이 다녀온 지역이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그리고 남포시 등에 골고루 포진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네. 그 감염 증세를 보였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기 때문에 이미 이들은 그 고향을 다녀온 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중앙비상방역사령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네. 이 감염자와 접촉한 이 학생들이 여러 지방을 다녀오면서 전국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바이러스가 퍼졌을 것으로 네. 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것이죠. 어쨌든 특히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 가운데 한 명은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친척으로부터 전염이 됐다. 이런 내용까지 사실 당시에 조사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온 그 조사 결과 내용은 그 당시에는 없던 새로운 내용이긴 합니다. 네. 자, 코로나나 결핵이 한국 탈북인들이 보낸 전단 때문에 퍼진 거다라고 북한은 어쨌든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사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군사분계선 지역 주민들의 감염자가 많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확산이 예. 한창이던 5월 17일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당시 북한 당국에서는 171만 6천 명 정도가 네. 코로나19 감염 증세를 보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수도 평양의 환자와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그 171만 6천 명 가운데 25% 이상이 바로 평양에서 발생한 환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걸 놓고 볼 때에 아무래도 지금 북한 당국이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탈북인 전단 때문에 네. 이게 퍼졌다라고 하는 주장은 아무래도 좀 근거가 약해 보이고요. 그 외에도 사실 코로나19 감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침방울을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현재는. 예. 전단에 그 바이러스를 묻혀서 전파시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그 전달 같은 경우는 도달률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전단을 100장 뿌릴 경우 그 가운데 몇 장 정도가 사람들한테 들어가느냐. 도달률이 매우 낮아요. 네. 1, 2%가 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장 정도 들어갈까 말까. 대부분은 인적이 드문 산이나 들판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전염됐을 가능성은 사실 매우 낮다고 봐야 되겠죠. 자, 탈북인이 뿌린 전단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됐다. 이런 주장이 또 처음도 아니라면서요. 사실 이 대목이 저도 참 재밌는데요. 이 주장은 이번에 네. 북한 당국이 처음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미 2달 전쯤에 이런 소문이 북한 주민 내에서 이미 돌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 5월 27일쯤에도 함경북도 해령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어떤 소문인가요? 남조선 정부가 탈북민들을 부추겨서 코로나 비루스가 묻은 적지 물자를 고무풍선에 넣어 38선 이북으로 넘겼다는 말이 이미 그때 5월 말에 함경북도 해령 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돌았어요. 근데 그런 소문은 누가 퍼뜨렸느냐 네. 이렇게 저희들이 취재할 때 질문을 했더니 그 함경북도 해령 주민이
회령시 성천동에 한 보위 지도원이 이제 세대들을 방문해 가면서 비상방역 관련 학습회를 했다는 거죠. 방문해서요. 근데 그 학습회 내용이 그런 겁니다. 요즘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은 나라를 배반하고 남쪽으로 도망간 자들이 코로나 비루스가 묻은 적지 물자를 우리나라에 들이밀었기 때문이다. 반공화국 책동에 미쳐 날뛰는 반역자들의 배후에는 우리나라를 말살시키려는 남조선 안기부가 있다. 이게 좀 너무 옛날 얘기네요. 지금 안기부라는 네. 단체는 현재 없죠. 없고요. 이름도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는데 이 회령에 있는 보위지도원이 공부를 좀 많이 안 했네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또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단 한 명의 코로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조선 정보기관이 나라를 반역하고 도망친 자들을 내세워서 우리나라에 악성 비루스를 침투시키기 위해 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당시 이제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미 네. 그 당시에는 그런 보위원 지도의 교육 때문에 그런가 보다 또 그렇게 보위원들이 얘기하더라 이렇게 소문들이 이미 그때부터 있었다고 하는 거죠. 물론 당시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남조선에 대해 악선전을 하고 다녀도 접경 지역 주민들은 알 만큼 다 아는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까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고향에 부모 형제가 다 있는데 남조선에 간 사람들이 왜 악성 비루스를 우리나라에 보내겠느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당시에는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재미있게도 중앙비상방역부 네. 사령부 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고 참. 북한 당국이 네.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네, 네. 정말 이런 주장들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 알만한 사람들은 알 텐데 북한 당국이 누가 봐도 이렇게 근거가 부족한 좀 억지스러운 주장하고 있는 이유를 저희가 또 짚어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는 책임 떠넘기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북한 당국의 그 감염 환자 숫자를 쭉 보면 아마 제 기억에는 거의 5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감염 증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누군가 묻는다면 사실 뭐 책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고 지도자와 중앙비상방역사령부의 잘못과 네. 책임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회잖아요, 북한은. 그러면 누군가는 이 책임과 어떤 비난의 대상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희생양으로 탈북자와 그들을 배후 조종하는 남조선 당국, 뭐 안기부, 국정원 이런 세력으로 이제 그냥 희생양 찾기, 책임 떠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뭐 냉정하게 따지자면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제사회에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널리 확산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감염병 자체가 저는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나라마다 그 대응 방식이라든가 정책에 따라서 감염자가 조금 많은 나라가 있고 적은 나라가 있는 건데 다른 나라보다 감염자가 많다면 그 방역 당국과 지도자 책임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을 다른 나라 사람에게 그것도 무슨 뭐 탈북인 전단에게 책임 떠넘긴다는 것은 너무 황당한 주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 그럼 왜 하필 탈북인이냐? 그것도 탈북인이 보낸 전단과 같은 그런 적지 물자냐? 이건 아마 이것을 평소에도 북한 당국은 탈북자들의 전단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다시 이것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 전단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이 두 번째 이유 같습니다. 사실 2014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단을 보내는 그 전단을 향해서 고사포 총을 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북한 당국은 예민한데 이 사건을 이것과 엮어서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 같은 전단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이 두 번째 이유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대남 전략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탈북인들의 전단에서 그치지 않고 그게 뭐 안기부의 사주를 받았다거나 또는 윤석열 정부가 시켰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보면 지금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강경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 당국에서
우리 군대를 주적으로 삼은 이상 윤석열 정권은 철저히 섬멸해야 할 원수다 이렇게 대단히 원색적인 비난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요 원인 이런 걸 주장하는 이유가 있지 네. 않을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 비루스는 지금 잦아들지 않고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이 이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북한 당국이 북한에 확산된 코로나19가 남한의 탈북민들이 보낸 전단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는 그 사실과 함께요. 그 주장이 왜 근거가 없는 주장인지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